자, 그럼 이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뭐 국내 시장도 워낙 뜨겁고 좋지만 요즘 뭐 미국 시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만큼은 아니지만 상승 탄력이 꽤 나오고 있는 미국 시장에서 주도를 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죠. 여러분들 아시는 브로드컴이나 아니면 오라클 같은 종목들 도대체 왜 오르는 건지 이거 투자해도 괜찮을지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루닷 AI의 강정수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요즘 뭐 시장이 여기저기 다 뜨겁습니다. 박사님, 한국 시장도 잘 가고 있고 말씀드린 대로 미국 시장도 잘 가고 있고 네. 요즘 뭐 코인 시장도 잘 가고 있고 네.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많은 것 같은데 미국 투자하시는 분들이 요즘 제일 궁금해하시는 건 브로드컴 그리고 오라클 이 두 종목이 자꾸 왜 이렇게 올라가냐는 겁니다. 네, 뭐 사실 AI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고 하면 과언이겠지만 새로운 국면, 제가 과거에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막이 끝나고 2막으로 좀 바뀌면서 이런 기대치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라클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대단히 전통적인 회사고 그러니까 오래된 회사잖아요. 네, 클라우드 회사라기보다는 여러분 데이터베이스로 대단히 한 40년이 벌써 넘은 회사죠. 그렇죠. 이게 어떤 모습이냐면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온 가족이 식사를 하게 돼서 가족들이 다 모인 거예요, 대가족이. 네. 아들, 딸도 모이고 손주들도 모였는데 손녀도 모이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휠체어 타고 항상 다니셨는데 갑자기 일어나서 뛰어 하면서 점프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놀란 거죠. 이게 그쵸, 뭔가. 오라클이 무슨 네, 일인가. 오라클이 물론 오라클도 계속해서 되게 막차를 탔죠. 클라우드 서비스로. 네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클라우드 서비스는 아마존 웹 서비스라든지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라든지 구글 클라우드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전 세계 4위 업체는 알리바바입니다. 여기에 큰 격차를 두면서 5위인 오라클이 있는 것이고 네. 이 오라클이 그나마 클라우드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틱톡 때문이죠. 틱톡이 오라클에서 작동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가져가고 있는 건데 이제 오라클의 장점하면은 전통 즉 클라우드를 아직 가지 않았던 전통 고객이 되게 많다는 겁니다. 특히 은행, 금융권 그리고 뭐 전력회사, 방산기업 대부분 다 이 오라클의 고객들인데 오라클에 대한 온프레미스라고 하죠. 기업에다가 서버를 두고 하는 것 신뢰도가 대단히 큽니다. 그 신뢰도를 가지고 앞으로 계속 커갈 수 있다라는 어떠한 성장의 가능성을 본 건데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가 휠체어에서 일어나서 뛰어 한 거는 오픈AI 때문에. 네네. 이번에 이제 나왔던 수치가 이제 RPO라는 건데요. RPO를 여러분 RPO 요? 쉽게 이해하냐면은 뭐 remaining 뭐 이 퍼포먼스 오블리제이션이라고 얘기를 해서 앞으로 계약은 했는데 아직 그 데이터 센터를 못 지은 거예요. 또는 데이터 센터를 저도 지었지만 거기다가 전류를 아직 전력을 못 집어입고 있는 상황. 실제로 작동되지는 않고. 작동되지 않는 지금 계약 규모가 4,550억 달러로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이게 저희가 흔히 말하는 뭐 예를 들면 조선 배를 수주했다. 그렇죠. 뭐 이런 거죠. 네, 이런 개념이죠. 수주랜드나 그 수주가 다 만들어져서 이 배가 출항할 인도될 때 돈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수주할 때 뭐 계약금 정도 받는 거겠죠. 마찬가지로 테슬라의 메가팩 같은 경우에도 매출이 언제 잡히냐면은 메가팩이 주문 올 때 잡히는 것이 아니라 메가팩이 다 만들어져서 그들이 원하는 지역에 가서 딱 설치가 되고 여기에 전력선을 꼽고 전력이 작동될 때 매출로서 인정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즉 오라클이 지금 요번에 매출 자체가 클라우드 매출은 72억 달러밖에 되지 않았어요. 네. 72억 달러, 분기 매출이 72억 달러인데 앞으로 해결해야 될 매출이 450억 달러다. 놀라셨군요. 4,550억 달러 뛰어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갑자기. 이 정도 규모라는 것은 여러분 상상해 가시죠. 지금 이번 분기에 72억 달러의 매출을 냈는데 4,550억 달러의 추가 매출이 기다리고 있고 이 중에 3천억 달러를 오픈 AI가 주문한 겁니다. 절대 비중의 오픈 AI였네요. 절대적이죠. 그리고 오픈 AI랑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2월 달에 스타게이트를 시작을 하면서 5천억 달러를 투자하겠다. 소프트뱅크와 오라클과 오픈 AI가 뭐 이런 기타 기업들이 해서 했는데 그 중에 지금 이제 3천억 달러가 들어오는 거니 2027년부터 이건 매출이 올라가는 겁니다. 네네. 2026년도 아니에요. 내년도 아니에요. 네, 2027년부터고요. 그때까지 사실은 오픈AI가 돈 마련해야 되고 소프트뱅크가 돈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리스크는 있습니다. 근데 거기 3천억 달러가 아니라 그것은 5년 동안 5천억 달러를 쓰기로 한 거니까 2천억 달러가 더 있는 거죠. 물론 여기에도 오라클도 조금 기여를 해야 돼요. 여하튼 앞으로 이 시장이 얼마나 커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고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오라클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메타, 그다음에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의 데이터 센터를
증설하기 위해서 올 한 해만 3천억 달러를 넘게 쓰고 있습니다. 네네. 대단히 많은 돈이 들어가고 이거는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됐어요. 이런 부분에서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라클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계획이 나왔었지만 네네. 2월 달에 이것이 재무제표상으로 반영된 것이 이번이 처음이라는 거죠. 구체적인 숫자가 나온 건 그렇죠. 처음이니까. 반영이 되고 RPA라고 하는 구체적으로 그래도 이것은 법적인 의무성을 갖습니다. 구속력을 가져요. 이 구속력을 갖고 있는 매출이 앞으로 오라클이 얼마나 열심히 달려야 되겠는지를 보여주는 그렇네요. 지표고 이 정도면 완전한 서프라이징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정말 그렇잖아요. 휠체어에 앉아 계시던 할머니 할아버지가 갑자기 블랙핑크의 노래를 보시더니 뮤직비디오를 보시더니 같이 뛰어 하면서 막 뛰고 점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가족들이 의사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이 지금 오라클에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에서 대단히 놀라운 사건이었고 이것이 순간적으로 거의 40% 가까이 주가가 뛰는 40%면 여러분 하루 만에 뛴다는 건 이건 정말 그렇죠. 이건 뭐 투자자들로서도 오랜 투자자들도 보기 힘든 현상인 거죠. 그렇죠. 네. 자그마한 뭐 종목이나 네. 그런 뭔가 테마성이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데 오라클이 하루에 막 30% 넘게 올라가고 막 네. 이런 상황. 물론 뭐 금요일 미국 시간은 금요일에 약간의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네.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맞습니다. 추세 자체가 지금 이제 완전히 그냥 상승으로 전환을 시켜버렸으니까요. 자, 그러면 좋습니다. 오라클은 갑작스럽게 우리가 예상치도 못한 그런 숫자를 보여줬으니까 네. 좋은 주가 흐름이 나오는데 그러면 브로드컴은요? 브로드컴도 사실은 다 이 모든 오라클도 그렇고 브로드컴도 그렇고 다 이 사실은 오픈 AI의 힘입니다. 네네. 물론 브로드컴의 그 CEO는 컨퍼런스 콜에서 특정 기업이라고 밝히지 않았어요. 네네. 한 그렇죠. 기업에서 1,000억 달러의 계약이 들어왔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1,000억 달러의 계약이 들어왔는데 한 기업은 나중에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에 이래서 이거 오픈 AI구나. 아니냐.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확인이 됐던 건데 오픈 AI에서 추가적으로 칩 주문이 1,000억 달러가 들어온 겁니다. 네. 여러분 1,000억 달러는 정말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죠. 오픈 AI는 사실 이 돈을 어디서 마련할지는 대단히 궁금한 상황입니다만 이러한 부분이 들어왔다는 것은 여러분 이제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오픈 AI가 저렇게 많이 필요하지? 두 가지입니다. 데이터 센터에서 필요한 칩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학습할 때. 학습하는 칩. 학습해가지고 모델 4, 5가 나오고 모델 5가 나오고 앞으로 또 이제 모델 6를 준비하고 있겠죠. 여기에도 어마어마한 데이터와 GPU가 들어갑니다. 여기에는 보통 엔비디아의 H100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블랙엘 칩들이 여기에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오픈 AI가 올해 제가 여러 차례 여기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5년에 대단히 AI 경제 역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국면은 그래서 제가 이것이 이막이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일반 이용자의 규모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렇죠. 올해 2월 달에 약 4억 명이던 오픈 AI의 무료 이용자가 지금 8월 달에 8억 명으로 늘어났어요. 두 배가 증가하는 거잖아요. 두 배가 증가했는데 규모가 4억에서 8억 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요. 8억 명이 질문을 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이 컴퓨터 파워가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오픈 AI는 올해 목표를 10억 명으로 갖고 있는데 쉽게 무난하게 달성할 거로 보고 있고 저는 12억까지도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네. 내년 목표가 20억이에요. 근데 지금 오픈 AI가 노르웨이에도 H100 10만 개를 만든 엔비디아 H100 10만 개를 있는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 아랍에미레이트에는 20만 개를 만들겠다. 이러면서 지금 전 세계로 데이터 센터를 확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용자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거고요. 또 하나의 특징은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5가 GPT-5가 8월 달에 나왔는데요. 7월 달까지 쓰셨던 또는 8월 초까지 쓰셨던 4.5라는 모델을 쓰셨는데 이때 여러분들이 동네에서 여러분들 사시는 지역에서 맛집을 찾아달라고 부탁을 했다. 했을 때 GPU가 AI가 한 토큰이라는 단위를 쓰는데요. 100개의 토큰을 썼다라면 GPT-5는 1000개의 토큰을 씁니다. 네. 모델이 가장 중요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모델이 그러니까 좋아질수록 모델이 업그레이드 될수록 거기에 필요한 토큰 양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곱하기 이용자 규모도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그렇죠. 거고요. 네. 이용자 규모 곱하기 토큰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니 필요로 하는 데이터가 그러니까 이 컴퓨팅 파워가 대단히 많겠죠. 네네. 근데 우리가 보통 학습을 하는 것은 영어로 러닝, 뭐 여러 가지 이제 학습에서 쓰는 거고 이 추론하는 것에 이제 두 가지 영어를 씁니다. 인퍼런스라든지 리즈닝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걸 합쳐서 그냥 인퍼런스라고 추론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질문을 던져서 AI가 답해 주는 것을 추론이라고 하는데요. 이 추론에 대한 것은 굳이 100%
엔비디아의 비싼 칩을 안 써도 되는 거죠. 예. 여기에 흔히 말하는 커스텀 칩이라든지 추론 전용 칩, 우리가 퓨리오사라든지 레벨리온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런 걸 만들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브로드컴 내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은 학습도 되는데 조금 추론에 더 지향성을 갖는 뭐 이런 것을 아마 오픈AI가 주문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저렴하게 생산할 수가 있겠죠, 효율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지금 컴퓨팅 파워에 대한 필요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대중화의 시기를 맞고 있다. 네. 즉 학습 시기에서 모델을 발전시키는 데서도 컴퓨팅 파워가 필요했지만 이제 전 세계 모든 인구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유튜브하고 넷플릭스를 보는 순간 데이터 센터에 얼마나 많은 그쵸. 네. 컴퓨팅 파워가 필요했겠어요. 모든 곳에서 비트코인 채굴한다고 난리가 났을 때 엔비디아의 주가가 올랐던 것처럼 이 컴퓨팅 파워는 지금 AI는 넷플릭스나 유튜브라든지 이 비트코인이나 이 코인 채굴보다 절대적으로 많은 양의 컴퓨팅 파워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 네. 그리고 서비스가 대중화될수록 더욱더 많은 컴퓨팅 파워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지금 계속해서 지금 고속도로와 철도가 계속 깔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말씀을 들어보니 네. 결국에는 이번에 오픈 AI가 결국에는 따라가다 보니까 오픈 AI가 브로드컴과 네. 오라클에 투자를 하는 네. 그런 것들이 촉발이 되면서 네, 촉진제였죠. 촉진제가 되면서 주가가 올라간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 초반에 이 스타게이트 이야기하면서 손정희 회장이랑 샘 올트먼이랑 또 이 오라클의 CEO가 이렇게 나와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할 거다. 근데 그게 그 당시에는 또 화제가 됐지만 또 한동안 저희가 잊고 있었단 말입니다. 네네네. 그러면 이제 스타게이트의 이 프로젝트가 진짜 본격적으로 현실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추진된다라고 뭐 잘 되고 있다라고 확정 지을 수 없지만 네. 잘 되어야만 하는 이유가 오픈 AI가 너무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픈 AI 회원수가 없다라면 뭐 이렇게 거칠게 흔히 말해서 깡통 데이터 센터 짓고 네. 깡통 전력 해가지고 일종의 뭐 위장할 수가 있겠죠. 네네. 근데 우리 명백한 것은 오픈 AI의 고객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 그렇죠. 오픈 AI의 서비스 모델 서비스 AI 모델이 업그레이드 되고 있다는 것, 이것이 팩트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양한 지금 부분에서 오픈 AI 이용자 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걸로 얘기되고 있고 또 하반기에는 AI 검색뿐만이 아니라 SNS도 지금 시작하기도 준비하고 있고 예, 맞아요. 또 링크드인을 겨냥해서 하이어링 플랫폼이라고 해서 이런 링크드인과 유사한 서비스도 지금 오픈AI가 준비를 하고 있다고 지금 2주 전에 공식적으로 밝힌 상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오픈AI 서비스 확대는 이것은 거짓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네. 이러한 부분에서 실질적인 수요가 본격적으로 발생했고 절박한 오픈AI 입장에서 스타게이트에 대한 운을 띄었다라는 거고 아마 오픈AI는 이에 필요한 오라클에 필요한 돈들 브로드컴에 필요한 돈을 위해서 아마 곧 투자를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올해 3월 달에 받았던 400억 원 정도의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건 이미 다 썼다 그러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투자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지금 8월 달에 뉴욕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내부적으로 이제 스탁 옵션을 줬었는데요. 직원들에게. 왜냐하면 자꾸 메타가 뺏어가니까 네. 이 인력을 가는 흐름을 위해서. 차단하기 위해서 스탁 옵션을 줬는데 그때 내부적으로 했던 기업 가치가 5천억 달러입니다. 여러분 5천억 달러면 스페이스X보다 높은 밸류에이션이에요. 네. 자, 이 밸류에이션에서 오픈AI가 이번에 그렇다고 해서 모든 필요한 돈을 다 받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오라클에게 줄 돈도 데이터 센터가 오픈할 때마다 주면 되는 거니까 네네. 단계별로 주는 거고 브로드컴에도 1,000억 달러의 주문을 냈다고 해도 다음 달에 1,000억 달러 다 만들어줘서 다 찾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단계별로 갈 거기 때문에 아마 오픈AI가 단계적으로 이 부분들에 대한 투자금을 만들어내고 투자금의 대부분을 이 인프라스트럭처에 투자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진짜 오픈 AI가 돈을 어디서 마련할 수 있을까요? 투자자들이 해야죠. 저희들이 해야죠.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투자자들이 하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픈 AI가 저는 왜 기업 가치가 5천억이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것이 5천억 달러가 되는지 6천억 달러, 7천억 달러가 될 건지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네네. 현재 기준이 5천억 달러라고 한다면 또는 뭐 내부적인 직원들에게는 5천억 달러를 하고 3월 달에 이제 3천억 달러 기업 평가로 네네. 투자를 받았거든요. 4천억 달러로 우리가 보수적으로 잡죠. 그럼 제가 투자를 할 때 강정수가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이거는 8천억 달러는 될 거야. 한 2년 뒤에는. 네. 이 기대를 안 하고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네. 회사가 망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죠. 주식보다 더 위험성한 그렇죠. 위험 있는 투자죠. 그러면 CEO가 샘 알트만이 와서 저한테 브리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어떻게 해서 8천억 달러가 되고 1조 달러가 돼서 네.
여러분들에게 투자한 수익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현재 오픈 AI를 매달 $20 이상씩 내는 유료 이용자가 한 20명밖에 되지, 2천만 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튜브에 프리미엄 쓰는 사람들인 거죠. 이걸로는 뭐 5천억 달러, 8천억 달러 절대 갈 수가 없죠. 네. 전체 판을 흔들어야 돼요. 검색 시장의 판을 흔들고 SNS 시장의 판을 흔들고 DM 같은 걸 만들어서 카카오톡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 모바일 매칭 서비스 흔들고 이커머스 사업자 흔들고 이 판을 흔들어서 그래서 지금 오픈 AI가 지금 이커머스도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AI 커머스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이제는 우리의 업무를 도와주거나 질문에 답해주는 일상 속에서의 어떤 길잡이와 친구와 도움을 주는 걸 넘어서서 기존의 모바일 경제가 만들어냈던 이 판을 전체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 오픈 AI인 거고 이거 저도 그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메타도 경쟁 상태로 삼고 구글도 경쟁 상태로 삼고 아마존도 경쟁, 네이버하고 카카오톡하고 쿠팡까지도 경쟁 상태로 삼으시는 거예요.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겠는데 저는 이긴다는데 베팅을 걸면은 전 투자할게요. 투자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제2의 새로운 국면이 이제 하반기와 내년부터 본격화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이 AI 쪽에 학습하는 것에 많은 열을 올렸고 그 다음 국면으로 이제 추론하는 쪽으로 대중 서비스 시장인 거죠. 네. 추론하는 쪽으로 이 결과물들을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만족할 수. 왜냐하면 챗 GPT도 사실 새 버전이 나왔을 때 그 전이랑 별 차이가 없다 막 이런 불만들도 많았으니까 챗 GPT나 오픈 AI도 그걸 인지하고 있겠죠. 이걸 네. 개선시키기 위해서. 근데 그 다음은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오픈 AI, 챗 GPT가 SNS와 SNS화되고 네. 이커머스 쇼핑 네. 플랫폼화되고 네. AI가 적용된 네. 그런 쪽으로 발전하게 될 거다. 네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픈 AI가 앞으로 성장해서 오라클과 브로드컴에다가 투자하고 뭐 물건을 사고 할 때 네. AI가 정말 똑똑해져서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겠다. 이러한 퍼포먼스, 능력 자체에 집중하시면 안 됩니다. 도대체 이 능력을 가지고 오픈 AI는 어떤 돈을 벌 것인가? 어떤 돈을 벌 것인가는요. 갑자기 새로운 돈을 버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남들이 벌고 있는 것을 뺏어와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치열하기 때문에 구글도 제미나이에 투자를 하는 거고 메타 같은 경우에도 자신의 AI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인력들에게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대회전이 즉 기존에 있는 먹거리를 누가 더 뺏어가고 뺏기고 안 뺏기느냐와 관련된 싸움이 어마어마한 싸움들이 불꽃 튀는 싸움들이 앞으로 예고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즉 AI의 능력이 좋다고 해서 우리가 오픈 AI라가 상장을 시키는 건 아닌 거죠. 지금 스페이스 X도 상장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이 위성 띄운다고 해서 그렇게 떼돈을 벌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지금 스페이스X의 건강한 자본 흐름이 형성된 거는 스타링크 때문인 거죠. 스타링크에 6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이제는 매달 돈을 내고 있고 이 600만을 갖다가 더 1000만, 2000만, 3000만을 넓히기 위해서 계속해서 스타링크의 2세대를 지금 올린다든지 또는 여기에 위성통신회사를 사가지고 여기에다가 이제 직접적인 모바일 서비스를 우리의 SKT나 KT와 같은 통신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시장을 넓혀가면서 흔히 말하는 ARR, Annually Recurring Revenue, 즉 매년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매출을 발생시키는 것. 이때야만 스페이스X는 상장할 수 있거든요. 오픈 AI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떻게 AI로 돈을 벌 것인가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투자자들에게 설득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설득이 가능해질 때 비로소 상장이 즉 재무제표에 뚜렷한 현금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몇 년 지금 초기에는 적자가 나도 돼요. 아마존 같은 경우도 10년 넘게 적자 났으니까요. 네네. 테슬라도 10년 넘게 적자 났으니까요. 적자는 나는데 이 적자가 나는 이유는 계속해서 성장하면서 투자하기 때문인데 돈은 떼돈을 벌고 있구나. 근데 투자하는 돈이 더 많구나. 이런 것은 아마존이 걸어왔던 것이고 테슬라가 걸어왔던 것이기 때문에 문제 없지만 오픈 AI도 그 길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고 그거는 $20씩 받는 유료 이용자의 확대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네. 새로운 국면으로 쇼핑이라든지 SNS라든지 추가적인 이제 다른 쪽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뺏어오면서 그 시장을 잠식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잘 살펴보고 그러면서 이제 투자금이 더 들어오는지 네. 여부도 좀 살펴봐야 되겠죠. 그러면 자 좋습니다. 어쨌든 결국에 들여다보면 오픈 AI의 이런 앞으로의 투자 계획과 앞으로의 단계 진화 단계의 여파로 그런 수혜로 브로드컴이나 오라클의 주가가 또는 뭐 삼성전자라든지 그렇죠. SK 하이닉스도 국내에서도 어쨌든 반도체 주들이 최근에 또 물론 우리 시장 자체의 모멘텀도 있지만 맞습니다. 미국 쪽에서의 이런 이야기들도 분명히
같이 부스터가 돼주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하는 것은 너무 비싸고 사람들이 포모에 의해서 몰려들고 있고 이러다 버블이 터지지 않을까 이런 네. 걱정들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이것이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미칠 것인가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와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반반입니다. 거고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우선은 미국도 외부적인 변수가 있죠. 이번 주에 있는 FOMC에서 이자 상승, 이자율 하락은 이거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네, 이미 0.25% 결정된 거라고 저는 포인트 생각이 하겠죠. 들고요. 이러면서 분위기가 계속 좋게 형성되고 있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AI가 버블이라는 우려를 좀 깨면서 이것이 계속해서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들이 형성되고 있는 것도 분명하게 좋은 흐름인 거고요. 네. 이렇게 AI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여기에서의 필수품이라고 할 수 있는 HBM에 대한 수요. 즉 HBM 수요로서 SK 하이닉스가 가장 큰 이익을 보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삼성전자는 아직까지 HBM4라든지 HBM3E에 대한 그냥 최종 테스트를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실망감이 있지만 예를 들면 중국향 수출 제품이 예를 들면 H100인 H20이 있었고 네네. 블랙웰에는 B40이 만들어지는데 B40에 지금 엔비디아가 확정된 건 아니지만 HBM이 아니라 DDR7을 쓰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흘려내다 네네. 보니까 이것은 삼성전자에게 이익이거든요. 그쵸. 삼성전자가 DDR7은 바로 갖다가 공급을 할 수가 그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중국의 제한된 시장입니다만 계속해서 삼성전자에게도 좋은 소식이 또는 잠재적인 좋은 소식이 있다 보니까 한국의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현재는 미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것이 저는 현재까지는 이례적인 사건으로서 좋은 영향이지 내일도 모레도 에브리데이 홀리데이 계속해서 좋은 소식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분들도 계속해서 조심스럽게 이 시장을 관찰하시는 것들이 저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미국에서의 브로드컴과 오라클은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뭐 오라클이 뭐 하루 만에 39% 38% 이렇게 뛰었다고 해서 뭐 이번 주에도 계속 매일매일 그렇게 뛸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일부 네. 조정 도전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만 하나의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이 다시 뭐 원위치를 한다거나 네. 이런 일은 당분간 일어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RPO가 4,550억 달러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다 매출률로 실현 가능한 액수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라클이 여기에서 어떻게 경영진들이 이렇게 좋은 호기를 이제는 본격화되고 있는 AI 시대에 맞춰서 오라클이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들을 만들어 나가는지를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꾸준히 우상향하면서 상승할 가능성들은 분명하게 존재하는 거고요. 브로드컴도 마찬가지죠. 엔비디아의 독주는 저는 그러니까 지배적인 독주는 계속될 거라고 봅니다. 엔비디아의 성장 스토리 계속 우리가 들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엔비디아의 이익률의 성장하는 스토리는 들을 수 있을 거지만 엔비디아 나홀로 세상을 지배하는 이런 시대는 아닐 거라고 저는 분명하게 보고요. 이 브로드컴이라든지 또는 AMD라든지 사실 브로드컴이 더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이 브로드컴은 커스텀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커스텀 칩이기 때문에 ASIC이라고 하는 커스텀 칩이죠. 이런 부분에서 꾸준하게 브로드컴도 우리가 생각하는 규모 이상의 성장률들을 매 분기마다 매출에서 순이익 부분에서 가져나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좋은 주식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 펀더멘탈 자체가 지금 위태로워지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브로드컴도 물론 2주 전처럼 지난주 뭐 보여줬던 것처럼 막 수직 상승하는 이런 모습은 계속해서 보여주지는 않겠지만 꾸준하게 상승하면서 AI 모멘텀들을 같이 그러니까 같이 이 후광들을 받는 이러한 칩이 되지 않을까, 이러한 주식이 되지 않을까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브로드컴이나 오라클이 한 단계 새로운 국면에 진입을 했습니다. 뭐 주가 차원에서도 그렇고 말씀해주신 요 AI 시장, 오픈 AI가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 상에서도 그렇고 어쨌든 한 단계 업된 레벨 평가를 받게 된 상황이니까 뭐 지금 당장 급등한다라는 것보다는 추세적으로 이제 계속 좀 이어갈 수 있을지도 저희가 잘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정수 박사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AI 쪽 자세하게 저희 알아봤습니다. 잘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